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금일 6월 9일 현재 오후장 진행 중인데요. 자, 오늘 시장 보시는 분들 아마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자, 이 고환율 우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추가적으로 CPI와 이 FOMC를 앞둔 이 경계 심리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렸었습니다. 자, 하이닉스 역시 단기간에 247만 원 고점 부근에서 190만 원 초반까지 거의 20%가 가까운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장중 14%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금 이 많이 올랐다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게 왜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지금 구간에서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한 부분 정말 많습니다. 놓치시는 부분 없게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없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댓글로 황프로 화이팅 남겨주시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 증시가 최근 중동 이슈로 이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AI 투자 기대감 확대감 여전히 살아있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AI 쪽 수요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인식이 다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변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자, 그럼 지금 나오는 이 하이닉스의 폭등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사실 오늘 상승은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에서 지금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 AI 수요 둔화 근거가 부족하다, 20% 조정 과도하다, 자, 이러한 의견 내놓으면서 지금 이 저가 매수세로 기다렸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최근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예요. 자, 오늘 장중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시면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개인 순매수 3조 돌파.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인이 ETF를 사면 끝이 아니에요. 그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는요, 얘네랑 약속된 수익률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SK 하이닉스의 현물이나 선물을 강제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레버리지 ETF를 사면 기관이 대신 하이닉스를 사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자, 하이닉스가 1% 2% 오르기 시작하면요, 레버리지 ETF 운용을 위한 해지 물량이 들어와요. 자, 그 매수가요, 다시 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또 해지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반복이 되면서 상승이 증폭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는 상승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 메커니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근거로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외인이랑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압력이 훨씬 강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는 엄청난 부스터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떨어지면요, 그 하락도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증권사 입장에서 자기들도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유 현물을 다시 던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웩더 독이라고 부릅니다. 현물이 아니라 파생상품과 ETF가 현물 가격을 흔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이닉스를 보실 때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 2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이 자리를 회복을 했죠. 자, 여기가 단기 생명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00만 원 위에서 버텨주면 다음 목표가는 당연히 230만 원입니다. 자, 차트상 가장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직전 고점 부분이기도 하죠. 자, 만약 23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상당수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현재는 이 21선 근처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상태라 오늘 애프터 마켓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최근 현물에서 이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고환율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56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외인들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율이 오늘 기준 1,526원 이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외인들이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하는 흐름입니다. 자, 장 마감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지 봐야겠지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 매력도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현물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선물은 미래를 보고 먼저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은 당장 며칠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위쪽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지금 나오는 폭등에서 우리가 바로 추격 매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서는요, 초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번 주에 CP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가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가 악재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월 18일에 있는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환율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자, 이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당장 내일 모레 11일이죠. 자,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요, 시장이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명확한 게 지금 SK 하이닉스 중장기 방향성 여전히 상승 관점이 맞아요. 자, AI 서버랑 HBM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자, 이런 큰 흐름 자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 다만 지금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라기보다 6월 18일 이전까지 해서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흔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러한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PI나 이 FOMC 같은 이벤트, 자, 이때 시장이 흔들리면서 눌림이 나와줄 때 그때 좋은 가격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기 때문에 FOMC 때 이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성장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눌림이 한번 나와줄 때 그때 좋은 가격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까지 제가 핵심 가격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동성에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핵심 가격대가 다가왔을 때 수급, 프로그램 흐름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수 타이밍, 저점 매수 타이밍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움직인 이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요, 자, 대부분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있는 이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자, 막상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포시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외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 200%볼 때요, 자, 개인들은 꼴랑 20%, 30% 보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가장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그리고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는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구간에서 그 현금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다음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가격대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18일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시장 변동성이 생각보다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불나방처럼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요. 자, 고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저점에서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 자, 이런 전략들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는 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동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같이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주도 자금들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요, 항상 다음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외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급 흐름이 평소랑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사람들이 몰린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조만간 주도 자금이 몰려주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정말 고심해서 발굴을 한 종목이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